자치단체가 만 80세 이상의 노인들에게 지급하는 장수수당을 잇따라 폐지했습니다. 노인들의 반발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궂은 날씨가 이어지면서 바짝물의 성장이 더디고 병해충까지 우려되고 있습니다. 전주시가 2017년 20세 이하 월드컵 개막 경기 도시로 결정되면서 월드컵 경기장 개보수 비용 확보가 시급해졌습니다. 전북과 경북이 고속도로와 철도 등 SOC 사업을 함께 추진하기로 하는 등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V 8시 뉴스입니다. 자치단체가 만 80세 이상 노인들에게 지급하는 장수수당이 폐지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기초연금과 중복된다는 이유로 폐지를 권고했기 때문인데 노인들의 반발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김철 기자입니다. 임실군은 만 80세 이상의 노인들에게 매달 2만 원의 장수수당을 지급했지만 지난달에 이를 폐지했습니다. 진안군과 장수군 역시 매달 3만 원의 장수수당을 폐지했고 정읍시와 완주군은 각각 3만 원과 5만 원인 장수수당의 폐지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장수수당이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기초연금과 중복된다는 이유 때문에 정부에서는 장수수당을 폐지하는 쪽으로 권고하고 있습니다. 전북의 5군데 자치단체가 장수수당을 폐지하는 이유는 정부의 계속된 압박 때문입니다. 정부는 장수수당을 폐지하지 않으면 기초연금 국고부담의 10%를 삭감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완주군의 경우 국고보조금 10%가 삭감되면 내년에만 30억 원을 넘게 손해보기 때문에 정부 방침을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노인들의 불만이 큽니다. 완주군처럼 재정 형편이 넉넉한 곳에서도 장수수당을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재정도 있고 그러면 주면 좋죠. 나이 많은 사람은 주는 게 괜찮다고 생각해요. 정부는 또 입양아동 양육보조금과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같은 복지사업도 중앙의 사업과 중복된다며 폐지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자치단체가 더 나은 복지를 위해 다양한 사업을 펼치고 있지만 정부는 중복을 이유로 폐지를 권고해 복지사업이 갈수록 축소되는 게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JTB 뉴스 김철우입니다. 흐린 날씨 때문에 곶감 농가들이 큰 피해를 받는데요. 곶감뿐만 아니라 밭작물의 생육 상태가 대부분 좋지 않습니다. 비가 계속 내려 성장이 더디고 병해충까지 우려되고 있습니다. 정원익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파종한 보리밭입니다. 보릿잎이 푸른색이어야지만 곳곳이 누런빛을 띠고 있습니다. 이달 들어 120mm의 비가 내리고 흐린 날씨가 이어져 밭에 물이 고인 탓입니다. 기온이 떨어지면 동해까지 우려됩니다. 땅이 전반적으로 젖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뿌리에 이제 그 산소 공급이 돼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안 됐기 때문에 습해 좀 피해를 보는 포장이 좀 일부 있습니다. 딸기, 토마토 등 시설 작물의 생장도 더딥니다. 일조량이 부족해 딸기의 표면에 맺힌 수분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이 농가는 부족한 햇빛을 대신해 광합선 작용을 도와주는 탄산가스 발생제를 곳곳에 설치했습니다. 탄소 동화작을 해야 하는데 날씨가 흐리기 때문에 제대로 하지를 못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좀 보충해 주기 위해서 식물이 필요한 그 탄산가스를 지금 공급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일부 하우스에서는 딸기가 썩기도 하고 궂은 날씨가 계속되면 잿빛 곰팡이병이 발생해 생산량 감소로 이어지게 됩니다. 습기가 가하니까 병충해 발생이 우려가 많이 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하우스의 환경관리를 더욱더 신경 써서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마늘, 양파 등 대표적인 겨울 작물들도 습기가 많은 날씨가 계속돼 저온 피해와 함께 수확량 감소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JTB 뉴스 정원익입니다. 새만금호 수질에 대한 중간평가가 다음 달에 발표됩니다. 전라북도는 다음 달 4일 열리는 새만금위원회에서 새만금호 수질에 대한 중간평가 결과가 발표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새만금호 수질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 2001년부터 지난해까지 2조 4천억 원을 투자해 새만금 수질 개선 사업을 펼쳤습니다. 환경단체들은 수질 개선 사업에도 수질이 더 나빠졌다며 해수 유통을 주장하는 반면 전라북도는 수질 개선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며 해수 유통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전주시가 개막 경기도시로 결정되면서 2017년 20세 이하 월드컵을 통해 국제적인 도시로 거듭날 수 있는 호기를 맞고 있습니다. 대회가 1년 반가량 남은 가운데 경기장 개보수 비용 확보가 시급합니다. 보도에 권대성 기자입니다. 한국에서 열리는 2017년 20세 이하 월드컵의 총 경기수는 52경기입니다. 전주에서는 모두 9경기가 열리는데 상징성이 큰 개막전과 한국 대표팀의 예선전 2경기가 치러집니다. 전주시는 도시 홍보와 흥행 두 가지를 모두 잡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졌다면서 차질 없는 준비를 다짐했습니다. 축구를 하는 선수들에게는 최상의 경기와 관련된 조건을 저희가 만들어야 되고, 또 축구장을 찾는 시민들에게는 최고의 축제를 즐길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또 만들어야 되고. 시급한 건 경기장 보수입니다. 전주시는 116억 원을 들여 경기장 잔디와 전광판, 음향과 조명시설, 주차장 등을 교체 보강할 계획입니다. 대회가 내후년 5월에 열리는 만큼 내년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내년에만 필요한 보수 예산은 100억 원가량입니다. 하지만 전주시가 내년 예산안에 편성한 건 30억 원뿐입니다. 나머지 70억 원은 정부에서 받겠다는 계획인데 내년 예산안에 편성되지 못했습니다. 이달 말 끝날 국회 예산 심사 단계에서 반영을 추진하고 있지만 정부 예산 지원 없이 대회를 치른다는 방침이 걸림돌입니다. 월드컵 개최 도시가 6개 도시로 확정이 돼 있기 때문에 6개 도시와 같이 협력을 해서 공동으로 대응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물론 국회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많은 예산을 지원해 주리라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모처럼 전북을 세계에 알리는 마당이 될 20세 이하 청소년 월드컵의 성공 개최는 경기장 보수 비용을 제때 확보하는 일이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JTB 뉴스 권대성입니다. 임대주택에 부정하게 입주하다 적발되면 입주자의 자격을 제한하는 개정 법률안이 발의됐습니다. 새정치연합 강동원 의원은 최근 4년 동안 LH 임대주택에 부정하게 입주한 사례가 266건으로 부정입주 제한이 시급하다며 공공주택건설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임대주택의 부정입주는 무자격자들이 임차권을 불법으로 양도하거나 전대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새정치 민주연합이 현역 의원 20%를 물갈이하기 위해 조직감사에 들어가자 비주류의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새정치연합 유성엽 전북도당 위원장은 물갈이로 비춰지는 조직감사는 옳지 않다며 당내 비주류인 주승용 최고위원, 황주홍 전남도당 위원장 등 호남의 현역 의원들과 함께 내일 저녁 모임을 갖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전북의 나머지 의원들은 중앙당의 조직감사에 수긍하는 분위기여서 내일 비주류 모임의 참석률이 높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전라북도가 경상북도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5월 초에는 탄소산업협력에 합의했고 무주 대구 고속도로와 전주 김천철도 등 SOC 사업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송창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07년 개통한 익산 장수 고속도로입니다. 원래 새만금에서 경북 포항까지 이어지는 고속도로의 4개 구간 가운데 한 곳입니다. 4개 구간 가운데 무주 대구 구간만 경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공사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와 경상북도가 무주 대구 고속도로의 조속한 건설을 함께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동서화합과 국토균형개발, 물동량 확대를 위해서는 무주 대구 고속도로 건설이 꼭 필요하다는 설명입니다. 동서의 화합의 장이 되는 그 문화교류의 장이 되는 기간 산업이기 때문에 이게 빨리 돼야만이 국가 전체의 균형축이 형성되는 그런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전라북도와 경상북도는 또 동서횡단철도인 전주-김천 철도 사업을 함께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전라북도와 경상북도가 현안 해결에 함께 나선 건 지난 4월 탄소산업 협력 이후 두 번째입니다. 두 지자체는 전북의 메가탄소밸리 사업과 경북의 탄소성형 부품산업 클러스터 사업을 함께 추진하기로 해 정부의 지원을 이끌어냈습니다. 동서화합 SOC 사업이 추진되면 서해안권과 동해안권의 인적, 물적, 문화적 교류가 활발해져서 동서화합의 초석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광주와 대구는 달빛동맹이라는 이름으로 함께 예산 확보에 나서 일정한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전라북도와 경상북도가 새로운 협력 관계를 통해 지지부진한 지역 현안을 해결하고
동서화합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JTB 뉴스 홍창룡입니다. 전라북도가 새만금 내부개발과 혁신도시 공공기관 이전 등에 맞춰 도로와 철도, 항만 등 SOC 확충 전략을 마련했습니다. 도로 분야에선 새만금 남북 이축도로와 새만금 전주 고속도로 등 86개 노선을 단계별로 추진하기로 했고, 철도 분야에선 새만금 대야, 백두대간 관광철도 등 10개 노선을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항만 분야에선 군산항 항만시설 확충과 고군산 마리나 항만 조성 등 17개의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부안 변산해수욕장 일대 등 전국의 해안 내륙권을 개발하기 위한 투자 유치 설명회를 엽니다. 국토교통부는 내일 서울에서 부안, 경기 화성, 충남 보령 등 전국 12개 지역을 대상으로 투자 유치 설명회를 갖는다고 밝혔습니다. 부안 변산해수욕장 일대 54만 제곱미터에선 체류형 휴양 관광지를 조성하는 계획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가구와 냉장고 등 대형 폐기물을 선별 처리하는 작업장이 포화 상태입니다. 폐기물 처리가 제때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인데요. 작업장이 비좁아서 사고 위험도 높습니다. 민원 현장 하원우 기자입니다. 전주시 대형 폐기물 처리장입니다. 내다버린 가구 등에서 나온 폐목재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금방이라도 쏟아져 내릴 듯 위태로워 보입니다. 가연성 폐기물 처리장도 사정이 비슷합니다. 비좁은 공간에서 작업을 하다 보니 안전사고 우려가 높습니다. 작업 공간이 협소해가지고 목재 같은 경우도 지금 이중으로 쌓아 올렸는데 높이 쌓아 올리다 보니까 이렇게 무너져가지고 안전사고 우려도 있고, 또 이쪽에 가연성 저장하는 창고도 이제 거의 포화 상태가 되다 보니까. 이곳 처리장에 쌓여 있는 폐기물은 무려 5천여 톤에 이릅니다. 대형 폐기물 처리장이 이처럼 포화 상태에 이른 건 폐기물을 제때 처리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당초 폐기물을 가져가기로 한 전남 고흥군이 물량을 소화하기 어렵다며 발을 뺐고, 전주시 소각자원화센터도 한 달 넘게 소각로를 정비하느라 폐기물을 처리하지 못했습니다. 전주시는 뒤늦게 폐기물 처리업체 선정을 위한 용역을 내고 폐기물 처리장을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대형 폐기물을 공개 입찰 중에 있습니다. 또한 이 지역이 너무나 공간이 협소하기 때문에 좀 더 넓은 지역으로 장소를 이전할 계획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만성지구와 효천지구 등 잇따른 택지 개발로 전주시 내 이사 수요가 크게 늘 것으로 예상돼 처리장 이전이 늦어질 경우 쓰레기 대란마저 우려되고 있습니다. JTB 뉴스 하원호입니다. 사립유치원과 어린이집이 반대하는 공립단설유치원 설립을 익산 시민들은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익산 공립단설유치원 설립 문제를 위한 공공토론위원회가 여론조사기관에 의뢰해 시민 9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83.1%가 공립유치원 설립을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공토론위원회는 이 같은 여론조사 결과를 기초로 최종 보고서를 작성해 교육청과 전북도의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지방자치시대 지역발전과 오피니언 리더의 역할을 논의하기 위한 세미나가 오늘 원광대학교 지역발전연구소 주최로 열렸습니다. 이번 세미나에서 전일학 동아방송예술대학 교수는 지역방송이 공공성을 실천하면서 지역성 강한 프로그램을 만들어 지역발전을 이끌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김도종 원광대 총장은 기조연설을 통해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과 창업특구 조성 등 7가지 전북발전 방안을 제시하고 지역발전에 대한 지역방송의 적극적인 역할을 요구했습니다. 전주 한옥마을 관광객에게 야간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전동성당에서 야간 빛 공연이 시범적으로 펼쳐집니다. 전주시는 오는 28일부터 다음 달까지 매주 토요일 저녁 8시에 전주 전동성당 외벽에 빛을 쏴 3차원 영상을 보여주는 이른바 미디어 파사드를 진행합니다. 전주시는 시범 운영을 거쳐 풍남문 등에서 상설 운영할 예정입니다. 전주시 출연기관인 전주생물소재연구소가 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으로 이름을 바꿔 출범합니다. 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은 앞으로 생물소재가 아닌 농생명 분야의 연구개발 기능을 강화하고 기능성 식품의 산업화 등에 노력할 예정입니다.
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은 지난 2005년 설립돼 136건의 연구과제를 수행했고 50여 가지의 시제품 개발 기술을 민간에 이전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 이후 비례대표 지방의원이 의원직을 잃은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전주지방법원은 공직선거법 제192조 제4항의 경우 비례대표 지방의원이 타의로 당적을 이탈하거나 변경할 경우 그 직을 보장해주겠다는 의미로 해석해야 한다며 옛 통진당 비례대표인 이현숙 도의원이 전북도의회 의장을 상대로 낸 비례대표 지방의원 퇴직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통진당을 해산할 때 소속 국회의원에 대해 직위 상실 결정을 내렸지만 지방의원직에 대해서는 판단을 내리지 않아 이번 소송으로 이어졌습니다. 전주지법 형사 4단독은 지인 딸의 양육비 명목으로 수천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44살 김모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13년 지인의 딸이 전주에 있는 자신의 아파트에서 고등학교를 다니게 되자 양육비 명목으로 지인에게 신용카드를 받아 개인 생활비로 3,700만 원을 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여자고등학교 교사가 학생들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군산경찰서는 군산의 한 여고 교사 A씨가 지난 3월부터 최근까지 교실 등에서 여학생 30여 명에게 과도한 신체 접촉을 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피해 학생들에 대한 조사가 끝나면 해당 교사를 불러 사실 여부를 조사할 예정입니다.